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프린트물 네 번째,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 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1번은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자, 비밀 준수는, 자,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 때, 벌할 수는 없다. 국가도 벌할 수 없다. 매도 매수인도 내비둬라. 그러면 국가도 아예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죄가 이제 비밀이고요. 자, 비밀 준수가 좀 우리 법에서 약하다. 그 소리입니다. 매도 매수인의 의사를 따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근데 신고죄가 바로 이제 우리 법령에는 신고죄가 아예 없습니다. 요게 이제 신고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밀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동네방네 떠들어댄 사람. 근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벌한다가 친고죄입니다. 고소하고 친하다. 입니다. 민법에서도 뭐 조건에 친하다. 이런 소리 볼 겁니다. 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벌할 수 있다. 자, 그게 아닙니다. 뒤집어 봐야 됩니다. 고소를 하지 않아도 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해야가 아니라 고소를 안 해도 벌할 수 있다. 매도 매수는 처벌하고 싶지 않는데 왜 국가가 처벌하냐고. 그랬을 때 이제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 소리 하는 걸 보면 고소를 하지 않아도 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야, 1번은 아예 엉뚱한 소리고요. 그리고 이런 문장 잘 안 들어보면 이게 맞나 틀리나. 자, 시험장에서는 많이 고민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일반 중개계약. 작년도에 하나가 아예 통째로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일반 중개계약은 기재사항 딱 4개가 있습니다. 자,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예전부터 시험 문제가 주기적으로 자주 나왔습니다. 자, 2번은 약간 중요합니다. 자, 수도나 벽면 등의 상태. 자, 먼저 매도 매수인 와가지고 먼저 간단 얘기하고 바로 옆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옆집으로. 그래서 뭐 위치나 규모 그리고 거래 이전 가격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먼저 수도 등의 상태 그런 거 벌써 얘기할 이유 없고요. 그다음에 일조 등의 환경 조건. 여기도 아직 아닙니다. 여기는 확인 설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취득 관련된 조세. 자, 이런 것들은 거래 이전 가격 그랬지, 뭐 취득 관련된 조세 그런 거 없었습니다. 뭐 중개보수, 자, 그건 있었겠지만 취득 관련된 조세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다. 그죠? 정확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자, 위치나 규모, 거래 예전 가격, 중개보수, 그리고 준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게 기재사항 딱 4개 주셔야 됩니다. 자, 요 2번도 생각이 좀 잘 안 난다. 그러면 나중에 교재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나올 수도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3번, 4번, 5번 하다 전속중개계약은 무조건 나오고요. 작년도 문제가 이제 2주 만에 공개한다네. 틀린 것을 냈을 때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 볼까요? 여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지체 없이가 맞나 아주 숨 넘어가겠다기입니다. 등록 취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던 개업 공인주사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 또는은 맞았죠. 망과 이렇게 나와서 정말 심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너무했는지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또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망 또는은 맞았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 근데 지체 없이가 아니죠. 언제래요? 7일. 그죠? 7일하고 지체 없이 분명히 다릅니다. 지체 없이는 2, 3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숨 넘어갑니다. 여기는 7일입니다. 7일. 자, 일주일 그래도 괜찮을 건데 지체 없이 X. 하단에 7일. 그리고 2주 나머지는 모두 다 여기는 지체 없이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4번도 바로 요 3번도 X. 여기는 7일 그래야 맞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요것도 X고 등록 취소 당하니까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될 거입니다. 3년 동안 요 못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올까요? 잘해봐야 반토막 50% 내에서 소요비용. 그래서 이제 요걸 맞는지 볼까요? 소개해주니까 소개한 상대방이니까 소개해주니까 다방 같다. 요 소리입니다. 다방 덮치면 반밖에 못 받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옆집 덮치할 때하고 다방 덮칠 때는 다 받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전속개업 공인주사가 바로 소개한 상대방과 알파문고 가더니 다방 간에
전속 따돌리면서 둘이는 아주 신났을 거예요. 다방 덮치면은 우리 차값도 더 내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거래하면 50% 내에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위약금입니다. 소개시켜준 상대방, 그 소개가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내 소개 없었으면 니네 거래 자체가 없었다 라고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밥만 먹고 도망가냐고. 돈을 다 내놔야지 이게입니다. 여기는 50%가 아닙니다. 그 50%는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서 거래했을 때입니다. 안 해주니까 대문 앞에 방 있음 해서 매도 매수인 내가 찾았다. 그게 이제 50%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번지수가 전혀 안 맞고요. 같은 상대방이라도 소개시켜준 상대방은 위약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요거 아주 어렵고요. 근데 모의고사가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다. 아주 시험 문제 기출 문제로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전속 중개 계약에서 상황을 잡아야 됩니다.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이 있을 수나 있겠는지 보셔야 됩니다. 너무 엉뚱하지 않을까요? 근데 전혀 표가 안 납니다.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는 맞습니다. 다 끝나서 작성하니까 거기는 함께 서명 날이네라. 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5번 해볼까요? 전속중개계약서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아직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개업도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행위를 했던, 그러니까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이 있을 수 있겠냐고입니다. 아직 개업도 안 나가봤는데 뭔 소속이 어딜 갔다 왔대요?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사도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대요.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가 전속중개 계약서입니다. 어디 나가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 그런 사람 없습니다. 개업도 안 나가봤는데 뭔 함께 서명 날인을 한대요. 라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서명 날인이라 그거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거기만 나온다는 겁니다. 다 끝나서 작성하는 2개 전속중개계약서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은 너무 엉뚱한 문장이 되고요. 이런 문장 자체가 법전에도 없다. 그리고 상황으로 봤을 때 저럴 수가 없다라고 주내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거래정보망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개업 모아봐. 그리고 기사나 공인중개사 설비 좀 제대로 확보해라. 30일, 3개월, 1년 거군정해일 그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나오게 있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개업되면 우리가 이용할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6번째 볼까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은 개업 공인주사가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1000명 이적이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2500일 때도 있었습니다. 계속 줄어왔습니다. 지금 얼마래요? 500. 거기다 기억 그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문제집이나 기억, 니은, 디귿 해갖고 세 군데 협회는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협회는 오히려 안 중요한데 이미 기출문제가 나왔고요. 얘는 안 나오고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개가 아니라 10개 이제 어떻게 있었나요? 지금은 몇 개래요? 2개. 2개밖에 안 됩니다. 5개도 아닙니다. 1000명에서 반토막 500명인데 10개에서 그냥 2개로 줄였습니다. 심하게 줄였습니다. 서울하고 세종시 그러면 끝이다. 주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생각날 겁니다. 얼마래요? 50명 이상, 50명 아닌데요. 근데 협회 가면 또 20명도 나옵니다. 몇 명? 30명. 30명입니다. 500. 그리고 2개. 그리고 30명. 딱 그거입니다. 그 세 군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기사 1명. 공인주사 1명. 자, 그렇더니 거기 아예 그 2군데까지 몽땅 묶어다가 다 해서 이제 5군데 숫자 몇 명이게 요걸 물어보겠다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 X. 그리고 망, 인터넷 통신망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회의를 할 때 그 일이 뭐더라. 그리고 지정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망이 안 돌아가면 누구만 다치나 그입니다. 자, 7번째 볼까요? 6월 이내에 한번 4번 정도 있었고요. 또 거기다 2년이라고 하려나?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다가 아주 목 부러지겠다 그입니다. 자, 6개월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너무 짧지 않냐고 그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예 엉뚱한 소리죠. 2군데가 엉뚱합니다. 자, 6월이 아니라 1년, 해일 1년입니다. 1년 넉넉하게 시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거 계속 내고 있으니까 주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이제 거리계약서 규제사항. 거리계약서 규제사항은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 9개 수도권 토벽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 서식이 없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규제사항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8번째 볼까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는 거래계약서에 쓸까요, 안 쓸까요?입니다. 확인 설명에서 이미 하지 않았을까요? 입니다. 서식에도 3번째 있었는데 토지 이용계 그겁니다. 자, 8번째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 그리고 수도 벽면 등의 상태. 뭐 거리가 쓰다가 수돗물이 참 풍부한 집입니다. 오다가 쓸 칸이 있을까요? 벽면 등의 상태. 그리고 거래가 다 끝났는데 무슨 예정이래요? 거래 예정 금액은 거래계약서 그렇죠.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가 맞습니다. 이런 게 정말 박스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딱 형태가 있습니다. 뭐는 전혀 아니더라. 라고 알고 가시면 시험장에 가도 거의 맞아요. 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8번째 모두 여기는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니까요. 거래계약서에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이미 썼는데 똑같은 거를 의미 없이 왜 쓸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8번째 정확하게 맞고요. 아까 2번 그리고 8번 이런 것들은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답으로 고를 때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볼까요? 이제 확인 설명 정말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확인 설명 9번 그리고 10번, 11번. 그러니까 저번 주 진도가 아주 중요했다는 겁니다. 뭐 중요성으로 보면 제일 중요해. 여기입니다. 실무 가서도 가장 중요해. 9번째 볼까요? 개업 공일사는 중개 완성된 후 다 끝나가고 설명이 돼 다 끝나갔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이러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퍽조하겠다입니다. 내가 내 물건을 모르겠냐? 내가 너한테 설명드려야 되겠냐? 그럽니다. 내가 너한테 설명할게. 그럴 겁니다. 오히려 우리도 매도인 보고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물건 어쩌냐고. 그입니다. 자, 이전에게 그리고 자료를 뭐한다. 여기 이제 근거 서면을 제시해서 근거 서면 제시해서를 맞았습니다. 확인 설명 한다. 근데 확인 설명한 시기가 언제래요? 중개 완성되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쓴다. 후는 X라고 썼는데 여기입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여기를 가장 많이 속인다고 했습니다. 취득 의뢰인 일반 한 사람 취득죠.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종시 어디에 땅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도 아니다. 게임입니다. 자, 시기가 벌써 이상하고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자, 10번째 보실까요? 자료 요구, 저 지정 취소보다는 자료 요구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계속 남았었다가 최근에만 저 지정 취소가 자주 나온다. 게임입니다. 자, 10번째 볼까요? 상태나 그리고 환경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맞았습니다. 수도 등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 다 안에 있잖아요. 남의 집에 가고 하루 내내 이쪽랑 팔 거냐고. 그입니다. 환경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이전 쪽 매도인 집에다가 이전에게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근데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꼭 거기가 길목입니다.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고 했지 하여야 한다고는 안 했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구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째 제재를 꼭 보실까요? 자, 먼저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는 제재가 달라요. 우리 교재도 이제 나란히 왼쪽 오른쪽 나와 있을 겁니다. 또 이제 또 요약집 나오면은 거기도 있을 겁니다. 나 먼저 확인 설명서를 작성 그리고 교부 그리고 보존 하다 종업원한테 소속한테는 작성 교부 보존에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격정지 없습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개업 공인사는 500만 원에 지금 확인 설명서인데 500이래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아닙니다. 업무정지. 확인 설명이 과태료입니다.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고 놀아야 됩니다. 서식 제재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11번째도 X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 설정입니다. 자, 바로 이제 보존 설정 볼 건데 개업 공인주사가 폐업을 하거나 그리고 사망을 해도 근데 뭐는 3년 안에 못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누가 손에 알고 찾으러 돈 찾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안날에 3년 공제가 아니라 공탁입니다. 여기 아주 애매합니다. 공제, 공탁은 아예 다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2번째 여기도 이제 공탁금 그래야 됩니다. 좀 이따 이제 점검해 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13번째 작년도 여기 30일이라고 나왔습니다.
빠져나가면 얼마 만에 뭐를 해야 되나 입니다. 그리고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법도 싹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째 볼까요?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은 우리가 설정했던 1억이 빠져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흘 이내에 넉넉하게 시간 준다고 했는데요. 열흘 이내가 아니라 얼마더라? 15일이 맞았습니다. 근데 작년도 여기다 30일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틀린 거 해놓고 30일 딱 2번에 있었습니다. 자, 좀 이따 이제 뭐 기출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보증보험과 공제는 보전이 아니라 채워넣지 않습니다. 뭐요? 다시가입입니다. 저 보전은 공탁, 저 돈 자랑했던 공탁만 꼭 이상합니다. 공탁은 3년 안에 못 찾아가. 다른 걸 언제든 찾아가는데. 그리고 여기 뭐라고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가입. 공제가 뭐죠? 공제 빠져나갔다. 공탁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금 남아있으니까요. 공탁금은 빠져나간 돈만 메꿔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놓고 이제 한번 이제 뒤쪽에 이제 130, 오늘 이제 진도 136페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계속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 계속 나오는 쪽입니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도 이제 136페이지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 여기 보증 설정도 이제 아마 이제 정리는 거의 좀 잘 안 해봤으니까 여기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한 문제가 여기도 반드시 여기도 한 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136페이지가 이제 먼저 보증 설정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목은 이제 딱 다릅니다. 보증 설정. 다음 중에서 보증 설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틀린 거. 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보증 설정에서 손해를 우리가 이제 사고 쳐놓고 책임을 안 지니까 우리 작년에 이제 요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딱 둘 중에서 하나. 자, 의미는 똑같은데 제목을 좀 다르게 합니다. 자, 우리 보고 보증 설정하십시오. 그러면 언제? 그리고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빠져나가면 금방처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요게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증 설정에서 뭐 할 건데? 손해배상 바로 책임을 지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한 문제감으로 매년 여기는 매년 한 문제가 무조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한 문제 나온다. 제목은 그냥 요 둘 중에서 하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요 책임 범위가 이제 요 책임 범위는 간단하게 작년도에 나와서 그러긴 한데 책임 범위는 먼저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 보고 이제 무조건 책임지라는 거 아니고요. 고의 그리고 과실 요거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개를 하면서 그 손해를 이미 뻔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이게 이제 인과관계랍니다. 자, 먼저 중개가 원인이 되고요. 그 후에 바로 사고가 나서 뭐가 돼서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를 하면서 그 손해를 이미 뻔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중개하면서 1,000만 원 손해 입힌다. 아니면 심하면 몇 억도 입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규모가 아주 크면. 그래서 저거 5천만 원 손해가 난다. 그걸 이미 뻔히 알았을 때는 책임지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알고 그냥 사고 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 책임질 건데 그걸 알면서도 사고 치겠어요. 중개보수 50만 원 받으라고 5천 손해 입힐 거냐고.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과실 때문에 손해를 알 수 있었는데 그 손해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판사님은 우리 편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중개하면서 전문 직업인이 그 손해 난다는 거 몰랐니? 해갖고 책임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 가게 되면 정말 꼼짝 못 한다는 겁니다. 무슨 손해가 났다. 사고가 발생했다. 금전으로 손해가 환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 책임져. 요 소리에 꼼짝 못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실이 있었다고. 부주의가 있었다고 신경을 쏟아 부었으면 알았을 건데 왜 몰랐냐고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책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뭐 그냥 쉽게 나온 문장인데 근데 고의과실 말고요 무과실 고의과실 없어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엉뚱한 소리가 어떤 경우에도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진다 그러면 X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소 빌려줬을 때 사무소 제공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무소를 그러니까 사무소 빌려줬다는 게 아예 자격증 양도되어옵니다. 사무소 차려놓고 본인이 아예 안 쓴다는 겁니다. 사무소를 뭐 했다고요? 사무소를 제공했을 때에는 뭐 한다고요? 책임을 아예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고의과실, 자, 문장 봐도 그러잖아요. 사무소를 빌려줬는데 그 손해가 날 걸 알았을 때, 그리고 알 수 있었을 때, 그렇게 책임져라 그러면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사무소 빌려주면 무조건 책임지라고 합니다. 뭐 사무소 나오지도 않았을 거니까 뭐 해라? 무조건 책임져라. 주셔야 됩니다.
요 소리가 이제, 요건 그냥 의미상으로 이제 다루는데, 요거는 정말 뭐요? 천재지변도 아예 책임지라는 겁니다. 천재지변도 뭐해라? 책임져라. 고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우스갯소리로 요 천재지변이 뭐냐 했더니, 뭐, 1000번 봐도 재수가 없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1000번 봐도 재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봐도 변함이 없대요. 재수 없고. 지금 봐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사람 정말 천재지변이다 그러면 지금 봐도 변함이 없대요. 이렇게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갖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나 정도 기억을 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천재지변이 사람 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1000번 봐도 재수 없고 지금 봐도 변함이 없대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아예 요걸 천재지변이라는 것 같습니다. 사람 보기 싫은데 꼭 볼 겁니다. 그럼 정말 아주 저거 천재지변이요 그럴 겁니다. 근데 하여튼 요 사무소 빌려주면 뭐 한다고요? 정말 우리가 요건 잊어먹어 버리고요. 요건 정말 크게 이거 소름 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소 빌려줬다. 우리 양도되어라는 겁니다. 매월 그냥 50만 원, 30만 원 들어온다니까 사무소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사고 쳐놨다는 겁니다. 3억을. 그럼 그거 무조건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니까요. 정말 사무소 빌려주면 정말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가 됐건 부부 사이가 됐건 사무소는 함부로 빌려주면 정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남을 빌려줘. 그러면 이런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아주 꼼짝을 못 합니다. 또 나중에 양도대우로 아예 그냥 서류가 검찰청으로 갑니다. 재판받으러 갈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책임 범위 한번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보증 설정을 언제 하는지, 요 보증 설정. 근데 요 보증 설정은 시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자, 등록 신청 때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된대요? 등록 통지를 받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등록 통지인데, 등록 신청 때 꼭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인장 등록 됩니다. 고용 신고 됩니다. 근데 등록 신청 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기입니다. 자, 등록 신청할 때는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왜요? 개업도 안 됐는데, 1억을 맡겨놓고, 뭐, 공제 19만 8천 원입니다. 그걸 내놓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아직, 그죠? 개업도 된 상황이 아니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근데 인장 등록은 또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신고도 된다.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지를 반드시 받았을 때 등록된 후에, 그러니까 등록 신청해서 7일 만에 통지가 올 거랍니다. 우리 과정 쭉 봤는데, 거기서 이제 통지 받으면 가나지 등록 신청 때도 보증 설정할 수 있다.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법에서 아주 철저하게 안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를 뭐 할기 개시할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이건 정말 아주, 여기는 많이 나왔으니까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런 소리 안 맞습니다. 전인데, 업무 개시 후 즉시, 그거 유사하게 늘려봤다는 겁니다. 후에라고 하더라도 즉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미 먼저 보증 설정을 업무 개시 전까지는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업무를 개시한 후에 즉시, 그 후 즉시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장 아주 교묘하게, 다른 쪽에서도 그 교묘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생각하게 생겼습니다. 업무 개시 후 즉시, 그러니까 될 것도 같고, 근데 개시 전 그랬지. 후 즉시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생각해볼 문장입니다. 후 즉시. 후라고 해도 즉시는 안 돼. 게임입니다. 여기 있잖아. 전. 게임입니다. 개시하기 전. 자, 후 즉시도 이거 아니요. 게임입니다. 이런 문장도 말이 아예 안 된다. 게임입니다. 막 문장을 지금은 어거지로 막 만들어냅니다. 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 낼 수 없으니까 막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보증 설정 금액이, 요 보증 설정 금액은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 설정할 금액. 그럼 우리가 사고 쳤을 때 물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게 5천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증 설정 금액이, 요 보증 설정 금액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법인을 먼저 보니까 법인. 법인은, 먼저 주된 사무소하고 분사무소. 하여튼 어디 가나 분사무소는 아주 속색역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있는 분사무소. 자, 먼저, 그래서 이제 얼마. 그러면 또 분사무소가 몇 개일 때 보증 설정 얼마일까요? 이것도 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돼지 소풍 가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주된 사무소 얼마고요? 여긴 3분의 1, 뭐, 공인중개사, 임원사원도 있고 아주 여러 사람이죠. 사고를 쳐도 대형 사고 칠 거예요. 얼마? 2억. 자, 2억입니다. 여기다 1억 걸을 겁니다. 금방 그러면 아예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자본금 5천만 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회사 설립할 때. 여기는 업무 시작할 때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사고 쳤을 때 책임질 금액, 그건 2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얼마래요? 1억. 자, 1억입니다. 자, 1억.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실 게 이제 분사무소 3개가 그랬을 때입니다. 이제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분사무소가 3개,
그리고 설치, 세 개를 바로 설치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세 개 설치하는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법인은 바로 얼마를 그냥 최소 얼마를 바로 이제 보증 설정해야 되냐고, 최소 보증 설정 금액은 얼마냐고 이렇게 막연하게 낸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3번 정도에 3억이 나올 거고, 4번에 가면 4억이 나올 거고, 좋다고 체크하실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5억이 나올 거고, 그럼 답은 얼마일까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분사함수가 3개가 설치되는 경우에 보증은, 자, 우리 법인은 보증 설정 금액을 최소한 얼마를 해야 될까요? 얼마를 합니까? 요거 유사하게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3억 아니라는 겁니다. 분사함수, 그죠? 분사함수 3개만 열심히 계산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그죠? 돼지가 소풍 가고 있죠. 요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마리 부족하다고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 안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얼마라고요? 그죠? 5억. 또 여기다 주된사무소 1억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1억에다가 분사무소 3개 3억에다가 주된사무소 저거 2억 대형사고 친다고. 그럼 뭘 말이요? 요것도 아니고 주된사무소 2억에다가, 그러니까 요거 계산 왜 안 하냐고 입니다. 아주 치사하다는 겁니다. 깜빡하면 틀립니다. 분사함수 3개니까 그러니까 3개면 3억. 그러니까 분사함수 요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 아니고, 그리고 4억도 아니고 얼마래요? 5억. 자, 5억입니다. 5개 같으면 7억. 5억이라고 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법인에 주된사무소 3개가 설치되면 주된사무소도 있잖아. 그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바로 얼마라고요? 5억. 요게 바로 맞는 답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그냥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부칙입니다. 개인을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하고 그리고 부칙. 부칙은 자격증 없는 사람. 법 아래쪽에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사 얼마래요? 분사무소하고 똑같아 1억. 뭐 이 정도는 뭐 거의 안 내보는데 보증 설정 금액 최소한 1억. 그리고 세 번째 특수한 법인 중에서 지역농협. 지역농협 협동조합. 얘는 정말 엄청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지역농협 협동조합. 좀 줄여다가 요거 단위조합 게임입니다. 얼마일까요? 자, 여기다 2억. 그래도 안 되고요. 그리고 1억이라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500만 원도 내봤고요. 그리고 또 2천만 원도 내봤습니다. 아주 별로면서 요건 시험 문제 이미 나와봤다는 겁니다. 2천만 원. 얼마라고요? 요거 단위입니다. 얼마? 1,000만 원. 여기서 농지만 그리고 조합원만 범위가 좁으니까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우리 설정 금액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 설정하면 돼요. 라고 요것도 정말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보증은 변경 설정이 되냐고. 요 변경 설정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변경 설정하고 재설정. 우리 공탁은 아닌데요. 우리 보증보험은 다시 설정을, 우리 자동차 보험 딱 1년 만에 다시 설정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재설정. 왜냐면 다시 설정을 안 해놓으면요, 등록 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증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먼저 변경 설정 언제까지 가능하대요? 만료일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효력이 있는 기간죠. 지금 12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나올 시기가 꼭 돼 있고요. 여기는 효력이 있는 기간죠.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요 소리가 아무 때나 이런 소리라는 겁니다. 기간. 이렇게 기간 중에는 아무 때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기 12월 31일 만료일까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뭔 만료일까지 왜 참어?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공탁을 보험으로, 나 공탁금 찾아올래. 그냥 투자할래. 그러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아무 때나 보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설정은 공탁은 아니고요.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언제? 여기가 이제 만료일, 자동차 보험처럼 만료일까지만, 여기도 만료일까지, 여기도 설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만료 후 즉시 이렇게도 내봤었다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맞을 것 같은데, 만료 전까지지, 만료 후 즉시, 이 후 즉시도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보험 같으면 다음 날로 개시가 되죠. 여기는 하루가 벌써 빈다는 겁니다. 후 즉시. 그런 소리도 아예 말이 안 되는 문장. 이거 고민하는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만료 전까지 설정하는 거지, 만료 후에도 안 돼. 라고 하셔야 됩니다. 문장 맨날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누구는, 그죠? 몇 년 동안 못 찾아간다. 그래서 3년 안에 회수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공제래요, 공탁이래요. 공탁. 하다 이런 공탁. 돈을 맡겨놓은 게 공탁입니다. 공탁하고 공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공탁금은 뭘요? 회수를 못 한다는 겁니다. 회수를 못 한다. 근데 우리 저번에 한번 풀어봤던 24회 때 여기다 5년 그랬습니다. 몇 년이래요? 3년.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오니까 3년입니다. 요 숫자를 자꾸 바꾼다는 겁니다. 요거 5년이라고 바꾼 적 있으니까 또는 안 될 것 같은데 1년. 뭐 1년 안에 회수할 수 없다. 3년이라가 3년. 손해를 안 날. 알고서 3년 안에 찾으러 오니까요. 3년 안에는 회수를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은 사망하셨을 때 아버님은 뭐하러 공탁을 하셔갖고 자녀가 찾으러 가니까요. 3년 후에 오래요. 아주 나중 그냥 그저 묘지 그냥 주변에다가 아주 그쪽 오줌도 안 쌀 겁니다. 이 정도로 아주 원성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폐업을 해도 당장 못 찾아간다는 겁니다. 3년은 못 찾아갑니다. 이러고니 꽁꽁 묶인다는 겁니다. 괜히 돈 자랑했다가 이렇게 3년 동안 꽁꽁 묶인다는 겁니다. 주시됩니다. 7번째 요거 계속 나오네요. 작년도에도 30일 이러면서 아까 프린트를 봤는데 그러면 손해배상금 지급. 자, 손해배상금으로,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거의 그런 일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얼마 이내 빠져나가면, 우리 자동차 보면 가만 놔둘 겁니다. 내년도에 할증만 낼 겁니다. 여기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빠져나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넉넉하게 시간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해라.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15일. 아마 여기다 7일, 10일 그래도 헷갈립니다. 우리 법령에서 15일 이렇게 많이 준 경우 거의 많지 않다는 겁니다. 15일 이내에. 그래서 이제 여기 7일 애매한데, 열흘도 애매한데, 다 X. 작년도 너무 엉뚱했고, 뭐 30일이나 주냐고. 30일 X. 또 간판 철거를 2개월 거더니, 숫자는 작년도에도 죄다 바꿔봤습니다. 주시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라고요? 15일 넉넉하게 시간 줄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방법이 다른 겁니다. 자, 먼저 보증 보험하고 그리고 공제는 아주 치사하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탁은 지금 돈 자랑했는데 1억을 지금 맡겨놨다는 겁니다. 지금 3천만 원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공탁은 뭐 한다고요? 몇 건 넣는다고. 몇 건 넣는 거 뭐라 합니까? 보전. 네, 여기는 아주 심하게 안 바꿔봤는데 요거 방법을 바꿔볼 겁니다. 공탁이 뭐하고요? 공탁이 보전. 그러니까 아까 틀렸잖아요. 보증보험 공제다가 무슨 보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래요? 다시 가입. 아예 그냥 무효가 되고 새로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가입인데 다시 가입하려고 하니까 시간 좀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넉넉하게 줄게. 그리고 빠져나갔는데 15일 이내에 보증 설정 다시 안 하면 이거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증 설정이 아예 안 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보증 설정 빠져나가면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을 하든지 몇 건 넣든지. 근데 여기서도 나중에 이제 보존하려고 하니까 아까 이제 7천만 원 있을 거고요. 그리고 3천만 원 몇 건 넣어야 되는데 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탁금 그냥 7천을 찾아오고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물어보는데 찾아오고 그냥 보증보험 요거 한 13만 원 돈 내면은 1억이 가입될 거고요. 공제는 정확하게 19만 8천 원.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 그거 내면은 1년분이 가입된 걸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요거 3천만 원 돈 아예 메꿔서 3천만 원 못 쓰면 어떡할 거입니다. 그럼 보증 설정 못 하겠니? 바보같이 그러지 말고 요거 찾아오라는 겁니다. 찾아오고 다시 바꾸면 요렇게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자, 우위로 제재가 좀 잘 안 나오는데 꼭 기억할까요? 먼저 첫 번째 제재는, 자, 먼저 보증 설정하지 않거나, 이렇게 보증 설정을 하지 않거나, 여기서 보증 설정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만료가 됐는데도 재설정 안 하는 경우도 보증 설정 안 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조치라고 해서 거금 공소, 이게 등록 취소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 3년을 영 못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2박 3일 싹싹 빌면 상대적인 등록 취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잠깐 봐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다시 설정할게요. 그냥 19만 8천 원 내자마자 바로 보증 설정되니까 큰 문제는 안 삼겠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X. 아마 좀 더 아마 시간 되면은 다시 등록 취소 이런 것들 마지막 시간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료시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 이 과태료는 이제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실무에서 다들 설명 안 하는데 내가 사고를 치면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얼마 책임진다. 그리고 관련 서류, 그게 이제 공제증서입니다. 관련 서류를 뭐 한다고요? 교부. 관련 서류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게을렀다고, 캐만 했다고, 돈만 내면 돼. 근데 여기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겁니다. 그게 또 500 그런 말이 안 될 거고요. 나중에 뭐 반면 보이게 할 때도 볼 겁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얻어만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교재나 거의 설명하는데 여기 이제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계입니다. 업무정지는 아까 보셨습니다.
보증 설정하고, 자, 보증 설정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자, 협회는 거의 서비스해 주니까 괜찮은데 신고 안 하면 공탁이나, 그리고 보증보험은, 자, 그쪽에서는 서비스 안 한다는 겁니다. 보증 설정했을 때 신고 안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아까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변경 설정. 변경 설정을 해놓고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식도 있구만.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여기도 뭐라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도 맞습니다. 여기 이제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이게 계약금 등에서만 계속 나왔지만 좀 더 바로 볼 건데요. 별표가 요것도 1개월이라는 겁니다. 1개월 계입니다. 그리고 금방 보셨네요. 공탁은 안 해도 돼. 재설정. 저거 재설정 계입니다. 지금 나란히 써놓은 거 4번, 5번입니다. 재설정하고 뭐 하지 않았을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명령 규정을 위반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증 설정도 제재 종류가 밥상이 3개나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제일 무서운 등록 취소 3년 용 못한다는 겁니다. 얘가 더 무서워요. 사무소 문 닫으라 1개월이지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냥 요건 돈만 내면 돼. 별표 30이니까 30만 원 그까지 거 그냥 옷세 계약금 한 건만 쓰면 요건 내고도 남아. 근데 요는 무섭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놈 3년을 용 못해. 얘는 그냥 양반이나 1개월, 요거 3년을 용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요거 난리가 나니까 2박 3일이나 9박 10일에도 아주 세종시장님 찾아가고 싹싹 빌어야 됩니다. 그거 뭐 봐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우리 교재가 이제 136페이지 이렇게 나란히 좀 뭐 보증 설정 내용들이 엄청 많죠. 사고 치면 배만 들이댈 거냐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이 아주 계속 뭐 변경 설정, 뭐 시행령 25조, 그리고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라. 이거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뒤에 이제 제목 달고 해서 13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용 그냥 쓸데없는 거 아주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의의는 뭐 크게 뭐 시험 문제가 아닌데 사고 쳐놓고 책임 안 질 거냐고 중개원을 보호합시다. 그 내용들이 바로 의의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의의 정도는 시험 문제 안 나와 그입니다. 그리고 자, 금방 보셨던 거 여기 나왔네요. 자, 먼저 우리 보고 무조건 책임지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책임지라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죽으라고 절대 안 할게 그런다고 했습니다. 자, 손해를 알았니? 그리고 알 수 있었니? 요건 책임을 먼저 묻겠다는 겁니다. 사무소 빌려 줘봐봐. 그런 소리 절대 안 물어볼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1항에 있는데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먼저 중갱이를 하다가 첫 번째 줄이 저 끝에 있네요. 그리고 손해가 날 걸 뻔히 알았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앞쪽에 있네요. 고의는 명백하게 손해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사고 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중개보수가 100인데 1억 깨지면 1억 책임지려고 그거를 알고도 사고 치겠냐고. 근데 과실 때문에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 몰랐니?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상당하게 주의 정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건 다 알았어 라고 하고 우리 뭐 정신적인 IQ도 뭐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정도면 책임 있어 라고 해서 책임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39페이지 볼까요? 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가만 놔도 되고요. 뭐 그냥 고용인이 책임져. 고용이 사고 쳤을 때 우리 책임이라고. 저기 밥상 세개도 받고만 그겁니다. 근데 3번, 요게 이제 아까 다른 사람한테 사무소 빌려줘봐봐. 그러면 그땐 고의과시 아예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장 짧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 자, 사무소를 딱 중간에 씁니다. 사무소를 타인에게 중개인 장소로 제공. 그러니까 이게 등록증 자격증 걸어준 거라고 합니다. 양도돼요. 그러면 손해배상 아예 무조건 바로 넘어가죠. 이게 고의과실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고의과실 없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뭐한다? 책임. 그냥 책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천재지변도 책임져라. 입니다. 하늘 두 쪽 나도 그냥 책임져. 그러면 예, 고소리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큰일 나.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오죠. 요게 이제 손해가 결과적으로 아까 중개가 원인 그리고 손해가 결과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걸 원인과 결과관계 따진다는데 다 관계가 있죠. 우리 중개도 없는데 손해가 발생할까요? 그럼 정말 책임 안 지게 됩니다. 뭐 중개 안 했을 건데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인과 결과가 있었을 때 그리고 뭐 여기 뭐 입증 책임이야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 그럼 저기 매도 매수인 그 사람들이 개요. 근데 판사님도 같이 거드니까 결국에는 입증 책임 저거 간단하다는 겁니다. 책임 안 질 것 같아요? 그냥 책임져요. 주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시험 문제는 그쪽은 안 내고요.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언제 그리고 금액 얼마 그리고 여기 이제 보증 설정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 내용을 안 물어봅니다. 자, 먼저 법에도 없고요.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1억을 다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13만 원 정도만 내면 1년분
그러면 1억이 가입된 걸 본다는 겁니다. 계속 연장만 하면 돼. 자동차 보험처럼 게임입니다. 그리고 공제, 우리 단체 게임입니다. 공제 가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협회 한 문제가 나온다고 나중에 또 볼 거예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법원에다가 지금 기관이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원에다가 뭐해라? 공탁, 돈자랑. 이 현금 1억 있으면 뭐냐면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소멸성이니까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도 그냥 사라지잖아요. 당연히 없어지는 걸 아니까. 공탁금은 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해 놓으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증 설정 금액, 2번 옆에 또 별표 2개, 시험 문제감에서는 많이 중요하고 입니다. 보증 설정하는 금액도 모르니 그럴 겁니다. 얼마? 주된 사무소가 2억이겠네요? 2억. 자, 2억 위에다가 그냥 주된 사무소라고 써놓을까요? 자, 분사무소 말고 주된 사무소만. 그리고 분사무소는 얼마라고요? 1억. 1억이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여기 5개라고 했네요. 그러면 저기 아래 나왔네요. 중개법인이 5개 분사무소를 돼지가 소풍가만데 5억, 그죠? 7억. 5억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또 7억이 맞는데 자기 또 5억이 맞대. 그러니까 정말 출전들은 이래도 재밌고 저래도 재밌고 아주 우리 갖고 놉니다. 아주 제자리 안 갖다 놓는다고 있습니다. 7억이 정말 맞아요. 주된 사무소 2억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7억이 정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인이 아니면 공인중개사하고 부치. 거기 나와 있네요. 공인중개사하고 부치. 딱 보기 좋게 한번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얼마? 1억. 그리고 제일 적은 거 나왔네. 농협. 저러니까 맨날 시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주구장창 엄청 내봤습니다. 그죠? 500. 그리고 2000. 1억이나 2억은 더한 역입니다. 얼마래요? 1000만 원. 농지만 조합원만 범위가 좁으니까 1000만 원만 설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래 정리 잘 해놨죠. 법인 분사무소 1억을 추가적으로 설정해라. 공인중개사하고 부칙은 얼마다? 중개는 부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중개라고 안 써. 1억. 그 다음에 농협만 얼마? 1000만 원. 그러니까 농협만 독특하니까 저놈이 계속 나온다. 주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신고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등록 신청할 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있습니다. 등록 통지입니다. 등록을 하면 좀 급합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지 등록 신청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등록한 때 바로 위에다가 등록 신청 X 그때 안 된다고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등록 신청 때로부터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인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가 된다고요. 맨날 우리도 써봤구만. 순서를 써봤구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자문서가 또 등장이 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방문 안 해도 괜찮고 그리고 신고 자체를 안 해도 아예 협회에서는 서비스를 해준다는 겁니다. 갑이 공제를 가입했네요 라고 하게 되면 세종시장님이 알아서 우리가 신고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X 주셔야 됩니다. 자, 그건 법에도 안 나왔는데 시험 문제가 가끔씩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X다. 근데 신고하는 건 맞다는 겁니다. 공탁이나 보증보험은 신고를 해야 돼요. 증서 가지고 가서 서식도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꿀 수 있냐 하고 변경 가능해요. 근데 여기다 만료일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거기 좀 박스 좀 잘 해놓으시고요. 많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백정대다가 만료일 X 만료일을 왜 참아입니다. 저기 12월 31일 만료일까지 참았다가 설정해라. 오늘 4월 3일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아무 때나. 근데 여기 만료일은 바꿀 때가 아니라 다시 연장 재설정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여기 있네요. 재설정은 또 두 번째 줄에 중간에 있네요. 만료일까지. 거기 만료일까지를 박스 좀 잘 해놓을까요? 요 변경 설정이 저기 만료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설정이 입니다. 만료일까지 가면 안 돼. 하다 변경 설정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입니다. 그리고 연장할 때 다시 설정할 때가 언제? 만료일까지. 그리고 여기 만료일도 만료 후 즉시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료 전이요. 만료 전까지 미리 설정을 해야지. 당일에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문장 만들어서 계속 내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 공탁. 저 공탁에다가 좀 동그라미 좀 잘 넣을까요? 그 위에다가 공제 X라고 좀 써놓을까요? 여러분 공제하고 공탁은 글자도 비슷해서 시험장에서는 긴장하고 빨랑 공법 풀로 가야지 이러니까 대강대강 보시면은 뒤통수 빵빵 얻어맞습니다. 아주 요거 내보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렇죠? 공제는 당장이라도 찾아가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하고 공제는 당장 즉시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는 안 된다고요? 돈 자랑했던 공탁. 근데 몇 년이래요? 3년. 요놈도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다는 겁니다. 오래전도 나올 것 같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143페이지. 바로 이제 여기는 설명. 저거 실무 가서 잘 안 하고 아까 봤네요. 100만 원약 과태료 얻어맞는다고. 나 먼저 여기도 시험 문제 내본 적 있는데 중개가 완성된 때인데 중개 완성되기 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완성된 때 위에다가 전 X. 표가 정말 안 난다는 겁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해야 되냐고. 사무소 찾아오니까 내가 사고를 치면은 1억 물어줄게. 저건 아주 나한테 사고 치겠다고 협박하네.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왜 벌써부터 겁주세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끝나고. 그리고 미리 설명해 놓으면 다 까먹고 아예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끝났을 때 내가 사고를 치면은 보장되는 금액이나 보증기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설명하냐고.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는다고. 자, 첫 번째 보장되는 금액 1,000원까지 2억이나 1억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자,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사고가 하는 자, 그리고 공탁기간. 근데 요 세 개는 보증 종목인데 보증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 세 개를 쫙 밑줄 해놓고요. 보증 종목 X. 시험 문제 이미 나온 적 있다는 겁니다. 어려웠다고요. 보증기관. 나는 공제 가입했다. 하나.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뭔 세 개 종목을 다 설명하냐고. 의미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증기관의 소재지.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 청구하러 갈 거니까 세종시 어디에 보증기관 왔냐고. 그입니다. 그리고 보장되는 기간. 요걸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정말 종목은 없어.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이 빠져나갔네요. 아주 계속 나온다는 손해배상 지급. 그리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손해배상 청구 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안 내고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 볼까요? 손해배상 합의서, 그리고 화해조서, 그리고 판결문. 그래서 여기는 손해배상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약서, 그리고 확인 설명서, 그다음에 보증 관련 서류, 그런 거는 손해배상 청구 서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까지 갔던 금액, 합의된 금액 이런 겁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8년은 별로 의미 아예 없고 시험 문제 2번, 3번은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4번 손해배상 청구는 또 손해배상 책임은 전부입니다. 개인 또 보증 설정 금액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3억을 손해를 입혀놨다. 1억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3억을 모두 책임진다는 겁니다. 딱 중간에 있네요. 전부. 시험 문제가 전부 말고 보증 설정 금액만 책임진다. 이런 소리를 해본 적 있다는 겁니다. 전부 줘야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아예 의미가 없고 이제 가로 2번입니다. 계속 나온다는 가로 2번. 빠져나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등록 취소 당해 줘야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다. 아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인 거니까 손해배상했다. 이게 손해배상했다는 소리가 지급됐다. 빠져나갔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15일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법령에서 15일은 거의 잘 안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는 뭐 하고요? 다시 가입하거나, 여기에 다시 가입하거나 해서 한번 끊어놓으시고요. 꼭 뭐만 다릅니까? 공탁. 저 돈 자랑했던 공탁은 빠져나간 돈만 메꿔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탁은 뭐라고요? 보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제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여기도 우리 제재 그냥 보증 설정하지 않았을 때, 자, 여기 이제 업무 정지는 안 나왔는데 보증 설정 안 했을 때가 등록 취소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등록 취소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여긴 절대적은 아니고 그나마 2박 3일 빌면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뭐 3개 판례 중요한 의미 없고요. 그리고 그 판례 아래쪽에 개울 넣어갖고 왜 설명 안 했냐. 아까 설명 안 했을 때입니다.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그 교부 의무 위에다가 설명 X도 하나 쓸까요? 설명도 올려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을 때하고 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얘는 개울 넣어갖고, 그리고 이제 우리 출판에다가 요 업무정지, 거기 그냥 어느 교재나 다 설명 안 하는데 업무정지도 사실 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입니다. 아마 시험 문제 나와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것까지 틀리게 하면 너무 심하다 그럴 겁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자, 정리를 좀 잘 해놨습니다. 먼저 처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이렇게 등록 후, 등록 신청 때 후에,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 먼저 보증 설정하라는 겁니다. 변경 가능한 얘기입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 아무 때나. 그리고 갱신, 요 갱신 이제 재설정. 그때는 만료일까지. 저 만료일이 변경으로 가지 말아라. 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이 박스 왜 만들었을까라고 기억을 좀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절에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보장, 요거 이제 계속 24회 때까지 나왔었다가 계속 지금 안 나온다는,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분명히 정말 146페이지 제목이 아주 어려워갖고 좀 이게 뭔 소리야라고 많이 할 겁니다. 계약금 등인데, 요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매도인 쪽에서 뭐 나중에 받아놓고 본인이 잘못해놓고도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 등의, 그리고 반환 채무 누가 지고 있다고요? 반환 채무 매도인, 계약금 받는 사람이 매도인인데 지가 잘못해놓고도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 채무를 지고 있는 우리 매도인, 요 채무가 바로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요거 제목 아주 복잡하고 이게 미국의 제도다 보니까 무슨 영어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얘가 미국에 와서 그입니다. 반환 채무 이행, 매도인이 이행을 잘 안 하니까 그 뭐라고요? 그 이행을 보장을 하자는 겁니다. 이 제목은 정말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전체 제도를 한꺼번에 이 문장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매도인 지가 사고를 쳐놓고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안 돌려주니까 그 이행을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도인 주지 말고 맡겨놓자고 예치, 그리고 매도인도 좀 생각하자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도록. 우리 매도인도 집 팔면, 땅 팔면 당장 새로운 땅이나 새로운 집을 사야 되니까 얘도 계약금이 당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돈을 못 빼서 쓰네. 그러면 안 맡겨. 그럴 겁니다.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됩니다. 요 제도가 이제 미국의 제도고, 매수인, 매도인 아니겠습니다. 매수인을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지. 매도인 보호, 그럼 너무 엉뚱한 소리가 된다고 합니다. 매도는 뭔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매수인 보호. 지 돈 주고 지 돈도 못 찾는 불쌍한 매수인을 보호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깁시다. 그리고 매도인도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은행에 맡기려고 했는데 그냥 맡기자고 게임입니다. 저기 국민은행에 맡기려고 했는데 맡기자고 게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예치. 이렇게 예치가 되면 우리 매수인이 보호가 되게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예치 명의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디다 맡기게, 누구 명의로 맡기게, 이런 것만 시험 문제 나오지 다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예치기관. 이렇게 예치. 여기 명의만 정한 거고요. 어디다가 돈을 맡길 거냐고 예치기관, 이렇게 나란히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예치 명의자는 딱 둘인데, 첫 번째는 누구요? 개업계입니다. 매도 매수인 빼고 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도 맡길 수가 있고, 근데 우리 개업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너 말고 다른 사람 없니? 없어. 그러면 안 맡겨 그럴 겁니다. 너 말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기입니다. 아주 6개나 있어기입니다. 아주 한번 골라봐봐 그럴 겁니다. 대통령, 그리고 나도 4명 싫어기입니다. 그냥 대통령 뭐라고요? 영의, 그리고 정한자가 있다는 겁니다. 정한자. 정말 여기는 몇 개가 있다고요? 6개. 근데 여기가 이제 남의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금 신체보관,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공금은 어디다가요? 아주 못 찾게 신체에다가, 여기도 어차피 보관할 건데 공금 신체보관 조금 이따 찾으러 가시면 요거 공금 신체보관이 나옵니다. 여기 시험 문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4회 때 가장 마지막에 다음 중에서 예치 명의자가 아닌 건 누구게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법원이냐고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제사업을 우리 협회만 지금 해보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공제사업을 바로 하는 자, 여기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겁니다. 협회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한 다음 주 가면은 볼 것 같다. 공인중개사 협회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뭐라고요? 같은 소리, 은행. 걔도 수업 끝나갖고 국민은행 가갖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아십니까? 그러면 저것도 한정치사한자. 그러니까 아예 가서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은 하는 것도 하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돈이 안 돼. 그리고 이런 제도 자체가 아예 그냥 우리 매수인한테 매도인한테 얘기를 해도 매수인도 싫다고 할 겁니다. 왜? 맡기면 돈 들어가. 이거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맡기려고 할 거예요.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내 돈이 깨지니까 그거 싫다. 오히려 매수인이 싫다고 할 거라는 겁니다. 매도는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럴 건데 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은행도 되고요. 신탁업자, 신탁회사를 얘기합니다. 신탁업자, 부동산만 맡아줘. 돈은 더 잘 맡아줘. 그 다음 우체국, 최신고 와서 개인 또 오늘 가다가 또 우체국에서 택배 보내면서 이거 또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체국도 아예 제도를 몰라. 나 여기만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우체국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도 예금, 보험, 저금 다 있대요. 돈 관리 그까지 그만합니다. 우편물만 보관, 돈도 잘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도 많이 다니는 보험회사, 또 괜히 또 친구 보험회사 다닌다고 거기 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있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저것이 공부를 오래 하더니 맛이 갔네 또 그럴 겁니다. 여기 이제 보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보험회사 말고, 그리고
삼성생명이 됐고 화재보험 됐고 생명보험 화재보험 다 된다는 겁니다. 하다 보험회사는 가능해. 그다음에 관이제 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관리 전문 회사. 요 관리 전문 회사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리츠가 이런 리츠 같은 그런 회사가 이제 요건 안 물어볼 거니까요. 하다 그 밖에 관리 전문 회사. 또 뭐라고요? 공금 신체 보관. 요쪽에다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이미 나왔지만 어디는 아니고요. 법원은 없고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도 없고 관리공사 경매하는데 공매하는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공기업 여기 공기업이 어디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 공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공기업 무슨 실무교육 같은 거 맡기는 거 시험을 맡기는 거 그런 위탁기관 여기도 아예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주의하세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치기관 보실까요? 예치기관에는 누가 없다? 개업이 여기는 돈을 맡겨놓는 곳이니까요. 여기는 개업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장이 똑같이 나와요. 첫 번째 금융기관 우리 보면은 금융기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은행 그리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 이제 다 안 쓰겠어요. 그리고 신탁업자 자 해놓고 이제 딱 세 개만 여기 지금 공금 신체 보관입니다. 자 세 개만 딱 예시 넣고 이라고 했는데 요 공금 신체 보관 6개는 들어가도 여기 누가 안 들어가나 아까 썼네. 개업은 여기는 개업은 안 들어가고요. 공금 신체 보관 6개만 요거 지금 6개만 여기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도 누구냐고 물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치만 생각하지 말고요. 미리 수령 우리 매도인도 좀 생각해. 이게 안 생각하면 삐진다고 했습니다. 미리 수령 미리 수령해서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받고 싶다고 하면 수령하고 싶다면 알았어 돈 빼주겠다고. 자 근데 여기도 빼내가는 과정에서 매수인 다치면 안 되니까 보증서를 발행합시다. 아주 끝까지 제거죠. 매수인 보호로 아주 눈물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를 발행하자고요? 보증서. 자 여기도 이제 보증서 발행인데 자, 교재가 거의 대부분 제목을 안 써놓으니까 자꾸 찾기가 좀 어려워하십니다. 보증서 발행 기간 2개. 그리고 자, 두 번째 그 보증서를 발행해서 보증서를 누구 줄 건데 보증서 교부 여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돈도 못 찾냐 그럴 겁니다. 예치 명의자 줄 건데 예치 기관에 줄 건데 여기를 가장 많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출전원들도 여기 번지수 너 이제 돈도 못 찾냐 입니다. 어디로 갈 거냐고 보증서 발행해서입니다. 보증서 발행했으니까 예치 기관에 그렇게 성질 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장도 안 들고 하면 돈을 찾겠냐고 입니다. 은행 가보시라는 겁니다. 카드도 없어 통장도 없어 다시 발급 받으세요. 막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보증서 발행 기관은 또 금융기관 또 은행에 가갖고 또 물어보시면 안 돼요. 니네 또 보증서 발행하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는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심하게 안 내봤어요. 보증 그러니까 뭐라고요? 보증보험회사하고 보험회사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보증만 써준다는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는 예치기관은 아니다. 예치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긴 보험회사. 근데 여기는 보증서 발행할 땐 또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보증 하다 보증은 보증끼리 아주 세트로 연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서는 예치기관에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예치기관 거기 가면 돈 못 받아 됩니다. 어디라고요? 예치 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성질 급하신 애기입니다. 예치 누구? 명의자 예치 명의자에게 줘야 그래야 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 이제, 자, 세 번째, 우리 개업만, 다른 사람 아예, 요 개업만 바로 의무가 있지. 여기는 다른 사람 아예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공금 신체 보관은 의무가 있다 없다. 은행 보고 문 닫으래요. 우체국 문 닫으래요. 보험회사 문 닫으래요. 그럼 어떡하냐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우편물 아예 배달도 못 할 겁니다. 은행 문 닫으면 말이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공금 신체 보관 이 6군데는 아예 의무고 뭐고 제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만만한 게 우리요. 우리만 제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 이제 우리가 제재가 있는데 요거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업무 정지인데 별도의 표가 있는데 이 별표가 얼마냐고. 여기까지도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별표가 얼마다? 안 틀리고 1개월. 근데 별표는 3개월도 있고요. 3개월도 있고 그리고 1개월, 6월도 있는데 3개월이 거의 대부분인데 6개월은 한 4개 정도 되는데 둘 다 아니고요. 얼마? 1개월만. 왜냐면 공금 신체 보관 제재도 없죠. 우리 3개월, 6개월 때리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재가 제일 약한 1개월.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여기는 별표가 1개월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험 문제는 이미 기출문제가 요거 안 틀리고 한 2-3번 나와봤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약정을
하여야 한다. 근데 약정 안 했을 때 그 약정이라는 게 아까처럼 인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인출할 건지 인출 방법 그리고 실비. 자, 실비는 당연히 우리 매수인이 부담할 건데 요 실비. 자, 그런 약정을 해야 되는데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얻어맞고요. 자, 두 번째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분리하여 관리. 자,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 세 번째 동의 없이 인출했을 때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너무 간단하게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 돈인데 이걸 함부로 쓰냐고 동의 없이 이렇게 인출한다는 겁니다. 요거 업무정지. 자, 네 번째는 보증 설정을 해야 되고 계약금 등을 우리가 보증 설정하는 것처럼 그럼 이제 계약금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공제에 가입하든지 공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 서류가 나올 겁니다. 이 관련 서류를 보증 설정하면 그 서류 주겠잖아요. 보증보험 회사가 또는 공인사 협회가 관련 서류, 이 관련 서류를 조부를 해야 되는데 매도매수인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여기도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복잡하게 요건 거의 내본 적이 없고 얘도 내본 적 없고 요건 이제 가끔씩은 내본 적이 있었고 문장이 그래서 여기 너무 엉뚱하게 그냥 설명하니까 금방 답을 보면 알아. 그래서 이제 어디다가 맡기고 누구 명의로 맡기고 중간중간에 찾아올 수 있는데 보증서 누가 발행하고 그 보증서를 누구 주고 찾아오냐고 여기를 꼭 정리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한 문제 어려우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한 5년 동안 계속 안 나온 지는 정말 올해가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계속 나왔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제도 도입 147페이지가 그냥 매수인 보호. 여기 제도 도입의 취지가 매수인 보호란 문장이 잘 안 나오니까 매수인 보호 다른 거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저 불쌍한 매수인 보호입니다. 지돈 주고 지돈도 못 찾는 불쌍한 매수인.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2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예치 공고. 자, 먼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을 뭐 한다고요? 예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권고하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저 끝에 보시면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자, 먼저 예치기관이 먼저 나왔네요. 예치기관 어디라고요? 근데 예치기관은 개업을 빼세요. 우리 실판처럼 개업 X 해놓고 공금 신체보관 금융기관 나오잖아요. 공제사부 함자 나오잖아요. 신탁업자 쓰기 있자니까 등. 그러니까 여기는 공금 신체보관 6군데지 개업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개업한테 돈을 맡기냐 그입니다. 이제 149페이지 볼까요? 그리고 예치 명의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두 번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영역에서 제정한다는 공금 신체보관이 나오네요. 요건 뭐 시험 문제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번에 금융기관 나왔죠. 공금할 때 제가 이제 순서 알려드릴 겁니다. 친구도 많이 다는 보험회사입니다. 친구한테 물어보지 말어. 저것이 공부 많이 해갖고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난리가 납니다. 보험회사 그리고 신탁업자 부동산만 맡아줘. 돈 전혀 맡아줘. 그리고 우체국 최신관서 거기도 예금보험 적금 다 있어 됩니다.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인중개사 협회 자, 하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공인중개사 협회. 그 다음 이제 비번이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보시면 관리를 전문하는 관리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 전문회사. 요게 마지막에 6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이 바로 이제 미움번. 공제사업 할 때 그러면 민번 옆에다가 1번 이렇게 써놓으면 좀 편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번 공금 금융기관 거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체 디귿번 니르번 나란히 있네요. 바로 디귿번이 세 번째고 체가 바로 네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금입니다. 공금에서 이제 여기는 신체 보관 니은번이 다섯 번째 보호 그 다음에 비읍번이 관리가 바로 여섯 번째 마지막 보호관. 그러면 순서를 기업번부터 이제 2번 5번 그 다음에 3번 4번 1번 6번 이렇게 써놓으시면 공금 신체 보관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바로 나오니까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업의 의무 내용은 자세히 볼 건 아니고요. 실비 등을 약정해라. 그리고 인출 방법 등을 약정을 해라.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 받습니다. 매도매수인 제도를 모르니까 먼저 알려주라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요. 분리해서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끝에 보시면 인출 동의 없이 인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동의 없이 인출했을 때는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기는 지급의 보장인데 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나오죠. 이제 세 번째 줄에 보증보험 공제 가입을 하든지 공탁을 하고 그러면 관련 서류가 나오잖아요. 관련 서류를 뭐 하라고요? 교부하라고.
관련 서류 교부.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시험 문제 바꿀 거 아니니까 간단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바로 이제 실비 등의 청구가 나왔습니다. 바로 누구 쪽? 매수인 쪽. 매수인 쪽에다가 실비를 맡길 때 비용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먼저 써보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수령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제일 뒤에 의무 앞에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사전 수령 중간중간에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서 발행합시다. 아주 매수인 끝까지 보호를 해. 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줄에 끝에 있습니다. 금융기관하고 보증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 보험회사 그러면 안 되고요.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그래서 요 두 군데가 보증서 발행 아주 제목을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서 발행하는 기관 2개. 그리고 보증서 누구한테 준대요? 요 번지수가 제일 중요해. 예치 명의자. 자,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가 보증서 교부 던더 못 찾냐? 그럴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1페이지가 저 24회, 요거 이제 24회 때 마지막으로 나오고, 올해가 29회인데 계속 한 5년 동안 계속 안 나오고 있어. 올해는 나올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계약금 등을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의 명의로, 그러니까 요 제도가 어려우니까 설명도 자세히 해준다는 겁니다. 금융기관 등에 예치를 하도록 거래 당사자한테 권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명의자, 아까 봤네요.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공금 신체보관 그겁니다. 그러니까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누구냐요? 보관할 때 보호인의 보험회사, 친구들 많이 있는 자는 보험회사, 친구한테 절대 물어보지 마라. 보험회사 하는 곳이 없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공금할 때 공 나왔잖아요. 공인중개사 협회도 들어가고. 근데 하필이면 공탁 보면 또 공지하고 헷갈리긴 한다는 겁니다. 그거 보지 말고 법원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세 번째 요놈이 정답. 신체는 뭐 나란히 나왔네. 네 번째 우체국 최신관서도 되고, 그리고 신탁업자 부동산 잘 맡아주는 신탁업자 거기도 되고, 거기 뭐 신체 있네. 그러니까 공금 신체 보관 답은 몇 번? 3번.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아예 그냥 발가락으로 풀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개 보수, 자, 계산 문제 하나, 내용 문제 하나, 다음 시간도 2개가 바로 나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